예, 고맙습니다. 흥미로운 그 사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발표해 주실 교수님은 이원석 교수님이십니다. 이원석 교수님은 공과대학 컴퓨터학과에서 가르치시고 특별히 빅데이터 관련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정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몇 분 있죠? 저 되게 많이 5분. 15분 그냥 다 써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지겨우실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제 시간을 다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정밀교육이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셔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두 분하고 좀 다른 게 제가 공대다 보니까 클래스가 큽니다. 한 80명, 100명씩 돼서 항상 강의하면서 뭘 느끼냐면 열심히 강의하는데 얘들이 내 말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없어요. 학생들이, 공대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나온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기획처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 TF 거기서 검토가 됐던 사항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버 모먼트라는 우버 순간이죠. 들어보신 분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요새 이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 커플이나 요새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숙박 공유, 차량 공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요새 왔는데 사실은 미국은 더 훨씬 전에 와 있죠. 그래서 모든 회사나 기관이 자신의 기관에 언제 우버 모먼트가 오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교육 공유가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교육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사실 제가 교육받았던 때가 이때라 산업화 사회 대중 생산, 대량 생산, 대중방송, 대중사회 이때는 분업이잖아요. 분업은 뭐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분업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이때 나온 교육이 제가 볼 때는 대중교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강의를 모든 학생한테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 이게 이제 대중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학교 모든 과가 커리큘럼이 표준화되어 있고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뭔가 불안하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이때 나온 거고요. 제가 저쪽에 이거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사진이고 저쪽은 80년대 대학 사진을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새 연대하고 달라진 거 모니터 빔 쏟는 거 정도가 더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한마디로 교육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딴 정의보다도.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정보의 바다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인터넷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 사회에 활용한 교육이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거꾸로 교육, 무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나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중교육을 좀 더 한번 깊이 보시면 저처럼 이제 대형 강의를 하게 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넌 A고 넌 D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강의를 중간고사 전까지 하면서 숙제 주고 QA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중간고사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서열을 하고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어요.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학기 초에는 똑같은 나이에 있고 학기 말에 성적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래서 1등부터 해서 퍼센트 줘서 상대평가를 해왔죠. 근데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학생이나 교수가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 보기 전에 밤샘 벼락치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외우는 교육으로 사실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앞으로의 교육은 어떨 거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핸드폰이 나와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인의 핸드폰 때문에 개인화가 되게 빠르게 발전돼서 대중사회가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그 변화가 있고요. 개인이 다 자기 몫을 내다 보니까 다양화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다양성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 표준화보다 통일성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한 가치다. 그 다음에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비정형이죠. 모든 게 다 정형이 아닙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4차 산업 교육의 핵심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는 학생은 어떠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후크 입고 검은 교복 입어가지고 다 통일된 학생들, 똑같은 고등학교 과목을 배우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1, 2 다 배우고, 이런 식으로 통일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아니라 요새 들어오는 친구들은 주제별로 안 배우고 뭐 자사고, 혁신고, 외국에서 배운 애들, 뭐 동아리 한 애들, 뭐 이런 애들 너무너무 경험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새 유튜브예요. 강의 들어가면요, 10분 지나면, 강의 10분 지나면 애들이 다 유튜브 비디오 보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냥 집중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요새 젊은 애들은 네이버도 검색을 안 합니다. 유튜브에서 다 만들어진 어떤 비디오만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럴 수 있는 게요, 인구가 줄어요. 사람이 줍니다. 그러다 지금은 자리가 없다 그러지만 좀 있으면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일본같이. 그래서 자리가 남아돌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기계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느냐,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미래는 상당히 다양할 거다.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 그냥 교육만 받고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양 따라가듯이 앞에. 근데 지금은 각자가 자기의 길을 개척해야 되고, 그 길은 되게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가 할 일은 뭐냐? 개인 전문성을 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의 전문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래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한번 잘 모릅니다. 공대 교수라. 근데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박학다식, 이제 넓게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산업화 시대의 교수나 박사들이 가졌던 얘기입니다. 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 구글 앞에서는 사실은 그 식견이 얕고요. 먹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가리키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학생들한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뭘 가져야 되냐면 사실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용보다도. 내용은 이미 벌써 정보의 바다에 다 있고요. 무크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한테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 능력, 이거를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다. 미래에는. 그게 학교가 가져야 될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온 게 정밀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 개인의 학습 결과를 교수가 강의한 거를 그 개인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끝까지 보는 겁니다. 끝까지 로그를 보고, 그 컴퓨터 로그를 보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업 성과 진단을, 지금 평가라고 하면 학생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1등부터 100등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학기 초에는 이랬는데, 학기 말에는 이렇게 높아졌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중간 기말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니까 밤샘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이제 미니멈을 맥시마이즈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학교의 평판은요, 밑에 있는 20%들이 다 망가뜨립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20%는 저희가 공부 잘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로 공부시키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밀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와 같이 그냥 우리가 했던 강의, 중간고사 이걸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는 그냥 이 진단, 이 평가의 작은 평가들, 이런 평가들을 계속 받으면 그냥 똑같이 가서 A 맞으면 되고요. 평가를 받더니 네가 잘 못해, 요 주제를. 그럼 그거 보충 커리큘럼을 통해서 개인화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얘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개개인이 따로 갖는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자기한테 맞는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빅데이터로 쌓이고 그 빅데이터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다 넘었을 때 좋은 학점을 주는 그런 형태가 그래서 개인 간의 자기와의 싸움이 되겠고요. 정규교육 체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 때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교육이었지만 이제 정규교육은 미래의 데이터 시대에서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 요 강의실에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온라인 PC 요 온라인 상에서 무크나 이런 걸 볼 때 캡처해서 교육학습 로고들을 다 축적해가지고 그들의 성과 진단, 뭘 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걸 축적을 하면 교육 커리큘럼이 그대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빅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 교육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갈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졸업을 시키면 동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놔요. 근데 사실은 미래는 불확실한 시대고 지식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졸업생들도 지속적으로 돌아와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걸 잘했다.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연대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자기 모교에. 자기한테 맞는 특화된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거 좀 틀어주실래요? 아, 요 비디오가 있는데. 예,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윗루만 말씀을 드려서 이거 안 틀어지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아까 틀어졌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예, 그거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LMS 시스템이다. 렉처 관리 시스템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물어보고 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주면,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저작하고, 예,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들을 이제 주제별로 강의 시간에,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자기가 즉시에 내가 강의를 했을 때 애들이 내 강의를 알아들었는지 강사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다시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을 하면 개인별로 이해도들을, 집중도, 이해도, 참여도들을 우리가 차별화해서 가지고 있고, 뭘 이해하고 있고, 뭘 이해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작년에 여름에 제가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빅데이터 교육을 2달 시켰습니다. 전일제로. 그래서 그때 요거를 한번 검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 바로 전인데요. 지금 사실은 그냥 강의 내에서 정밀교육을 하자보다도 연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목들의 학생들의 반응, 우리 학생 되게 좋습니다. 연대의 자산은 학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의 학습하는 패턴, 학습 로고들을 계속 모아가면 우리의 커리큘럼도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되게 좋아질 거고, 그거를 교육학이나 또는 뭐 다양한 AI, 뭐 빅데이터 분석하신 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교과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인화된 교과과정, 지금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아니라 그런 걸 미래에 만들고 그걸 축적하면 연세 교육의 집단 지능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지식과 노하우를 연세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걸 쌓아가야만 요걸 기반으로 이제 뭐 졸업 진로 이런 것들을 맞춤형을 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우보로 왔어요. 우보가 현대자동차의 5배라고 그럽니다. 지금 크기가. 그리고 카카오가 왜 카풀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 자동차 공유해서 카풀 하려는 게 아니고요. 카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승차하는 패턴 데이터를 얻으려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그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뽑는 게 왕입니다. 미국의 23&Me라는 그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 지인을 분석하는데 200불이 들어요. 원래 원가가. 근데 100불에 해줍니다. 싸게 해준 거죠. 반값에. 그리고 5년을 해줘서 500만 사람의 DNA를 확보하고 회사가 1조 원이 돼버립니다. 왜? 데이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정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연세는 어떤가요? 버리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로고들을 다 버리시고요. 마지막 학점만 저장하고 계세요. 이거 갖고는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데이터를 좀 모아가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우보 순간이 빨리 왔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